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부를 켜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7%가량 하락하고 있죠.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독일에서 할로자임이 승소하는 소송 결과를 받아듦에 따라서 한때 15%까지 급락세를 보였다가 점차적으로 그래도 회복세를 조금씩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는 외국인과 기관 양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0.6% 강세 4,052포인트 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923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최근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성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오늘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종목 과장님께서 11월 28일 말씀해 주셨던 SPG 28.5%의 최고가 기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 65,000원도 달성했습니다. 11월 14일 만나봤던 고영도 이어서 살펴보면요. 오늘장에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45.8% 기록 중입니다. 이 두 종목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이 좋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22년 그리고 25년까지는 뭔가 이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술 개발이 굉장히 좀 활발했던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내년에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시기에 들어가는 만큼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액추에이터라든지 액추에이터 하부단의 부품들은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부합하는 종목의 SPG라고 한다면 고영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뇌수술용 로봇이 상용화가 되어서 돈을 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어떤 실제 수혜가 있는 기업들로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SPG라던가 뭐 노보티즈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 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유니트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좀 상장을 하고 밸류를 좀 더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밸류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모멘텀이 워낙 좋은 시기라서 홀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과장님과 11월 달에 만나봤던 고영 그리고 SPG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로보티즈를 포함해서 내년은 로봇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세 체크하시면서 홀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발굴해 볼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한국에 5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 좀 가늠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한데 아마존의 한국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수혜 입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GNC 에너지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제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보면 GNC 에너지인 것 같아요. 아마존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총 5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동사는 발전기 제조 회사입니다. 디젤 엔진 기반으로 비상 발전기 부분에서 국내 1위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뭐 한 70% 정도니까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백업 솔루션의 핵심 공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가스터빈 발전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LG CNS라든지 뭐 이지스 자산운용 등과 협업을 해서 수천 킬로와트 규모의 발전기 설비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늘어난 부분들을 주목을 해본다면 GNC 에너지가 실제 수혜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GNC 에너지, 아마존의 한국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가 되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질 개선이고요. 두 번째는 GNC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신성장 동력, 또 주가를 어느 영역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키워드, 지금 GNC 에너지는 좀 변신 중이라고요? 네, 일단 뭐 워낙 본업도 잘하고 있긴 했지만 시대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동사가 좀 변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상 발전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체인데 기존의 비상 발전기를 만드는 거 이외에도 종합 에너지 그리고 IDC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사업별 매출 비중이 디젤과 가스터빈 발전기가 75% 정도이고 발전 사업이 한 14%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그러니까 주력인 발전기 쪽에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한 81%? 그러니까 되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베타가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사업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가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성문 그린 에너지라든지 관이 에너지 통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곡 사옥을 활용해서 엣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숫자로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디젤 대비해서 단가가 좀 높은 ASP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90%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동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시공이 좀 어려운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구간에서 메가와트당 수주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앞으로는 좀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GNC 에너지 데이터 센터 확장기에 반드시 지켜봐야 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신성장 동력이었거든요. 지금 ASP가 높은 가스터빈 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앞서서 마곡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성장 동력이 이렇게 좀 국내에서도 좀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곡 쪽에 3메가와트급 엣지 데이터 센터 지금 내년 1분기부터 가동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익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진 쪽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한 80메가와트급으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짓는데, 요게 이제 일단 요거는 뭐 숫자 잡히는 건 좀 뒤지만 상반기 착공 허가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감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숫자적으로도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3분기도 나쁘진 않았고 4분기는 이제 영업이익 141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총영업이익이 한 777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수주도 쌓이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는 구간이 아마 이제 도래가 될 것 같고요.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지난 8월에 신규 수주권 반영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아마 숫자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으로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GNC 에너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GNC 에너지 좀 2% 오름세를 그리고 있어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마이너스를 보고 왔는데 예. 무슨 일인지. 근데 어쨌든 매수 가는 구간은 36,000원대 지금 정도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 받았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2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하락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덧 2%대 급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형화 매직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6,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겠고요. 목표가로는 4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FDA에서 동물 실험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오가노이드 관련주를 지켜봐도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국내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국내 종목 사실은 뭐 몇 개 많아요. 근데 일단 저는 좀 핫한 종목, 핫하게 진행이 될 종목을 좀 갖고 오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오가노이드가 내년에는 굉장히 좀 핫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좀 핫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트렌드에 부합을 합니다. 이제 FDA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비인간 영장류를 대상으로 해서 독성 시험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숭이라든지 비인간 영장류 시험 의존도가 계속해서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FDA가 사상 최초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품 유형까지 이제 명시를 하면서 결국 동물
독성 실험을 축소를 해야 나가겠다라는 기조를 밝힌 거기 때문에 결국 인간세포 기반의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하는 대체 시험 방식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의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들 앞으로 좀 전도 유망해 보인다라는 관점 안에서 그 안에서도 핫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 스탁으로 관련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셨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토모큐브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토모큐브의 첫 번째 키워드 역시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토모큐브가 가지고 있는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체 불가라는 키워드입니다. 오가노이드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된다면 이 토모큐브가 현재 내고 있는 성과를 저희가 어떻게 좀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주식 종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왜인 것 같아요. 왜 오가노이드인가?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셔야 가족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는 좀 내가 중장기로 또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쪽 어떤 규제와 어떤 윤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요구가 오가노이드 기술의 상용화를 좀 앞당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FDA 현대화법 2.0이 통과되면서 그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신약 개발할 때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 실험의 의무 규정을 폐지해줬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같은 인체 유래 세포 모델을 데이터를 공식 심사 자료로 내가 인정을 해줄 테니까 그거를 법을 개정을 해준 거고 그러면서 이제 효용성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물 복지라든지 윤리 문제가 항상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물 실험에 대한 사회적 윤리 기준이 올라가면서 동물 실험을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리하게 줄이려고 하는 추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 어떤 원리야가 중요하잖아요. 예시로 맞춤형 항암제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암 환자에게서 암 조직을 일부 채취를 하죠. 그래서 조직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환자의 암과 유전적으로 거의 99% 동일한 암에 대한 오가노이드를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실제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게 아니라 그 미니암, 오가노이드 암에다가 항암제라든지 신약 같은 것들을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가노이드가 어떠한 약물에 가장 잘 반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실제로 투여했을 때 좋은 항암제를 고를 수 있는 거죠. 미리 부작용도 많이 낮춰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가 손상됐을 때 이제 환자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오가노이드를 또 장기에 이식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좀 대두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동물 실험체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테스트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식에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다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가노이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성숙도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가 대체 불가였죠. 그렇다면 이 오가노이드 시장 안에서 토모큐브가 대체 불가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은 그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를 관찰하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홀로 토모그래피라는 특수 현미경 장비와 분석하는 AI 소프트웨어 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거를 연구소나 병원, 기업 등에 판매를 하고요. 어쨌든 그 3D 형태로 살아있는 세포라든지 뭐 형광 염색 없이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은 동사말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없기 때문에 뭐 장비 가격 대당 5억 원이고 뭐 빅파마라든지 바이오텍 이런 쪽에 다 수요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제 확장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약 개발 외에도 장기 이식, 난임, 오가노이드 환경 계속해서 넓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에만 쓰이냐? 아닙니다. 비바이오 그러니까 뭐 유리기판, 웨이퍼 검사 이런 쪽도 또 이게 이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26년, 27년도에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양산 수준은 꾸준히 일어나갈 가능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캐시카우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도 토모큐브를 바라보는 특장점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2%가량 하락하고 있거든요. 토모큐브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토모큐브 일단 매수 가능 구간은 6만 원 이하. 지금 저는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4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확장될 때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서 소부장단에 투자를 하듯이 토모큐브 역시도 오가노이드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장비 기업으로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는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